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여기 부천에도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봐가고. 나가볼 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와요, 비가 와요, 막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동지가 내일모레 코앞에 있는데,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개묘년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부산에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부산에는 또 제자가 또 있으면, 제가 없는 시간에 제자가 있으면서 관리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또 자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예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어떤 분야라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거의, 예? 손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행사를 그냥 항상 1인당 37만 했던 걸 10만원씩 받으니까 한 인원이 한 4배 정도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보고 정말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마음을 막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지금 작업을 미리미리 해야지, 인원이 막 엄청 많으니까 미리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일 작업하느라고 잠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예. 여러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년 홍수맥이나 삼재풀이에 각 10만원씩이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내년에 안 좋은 것들을 조금 잘 홍수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내용조차 모르고 접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왜냐면 이런 행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도 그렇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요. 그죠? 종교적인 힘으로다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다가 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2024년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시신이 말하면은 여기 오시면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엔수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여자라면 누구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런 기대 심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난다면은 나쁘게만 바람이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람, 무슨 바람이냐? 그럼 나쁜 산소 바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냐? 구설수 바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바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바람입니다. 인바람이 뭐냐면, 꼭 자기가 바람이 난다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고 어떻게 하고 그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막 불륜 이런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사람이 우리 나이가 되면은 괜히, 어떤 사람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마음의 대화를 누구든 편하게 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하고 마음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인생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주적으로, 운적으로 인간의 바람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내가 어떤 인생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불륜은 저지르지 않지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어떤 인생의 자담 같은 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30-40년, 아니 홀로 30-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지간은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쩌다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도 재밌을 수도 있고 설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한상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한상이라마 내가 그런 운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축생은 26살을 말해요. 26살. 자, 26살에 바람이 들어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고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35살에 그냥 총각인 사람 너무 많고 처녀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26살이 내년에 바람이 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래던 그런 운입니다. 자, 정축생, 자, 26살. 자, 이들은 사실은 때값은 많으나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바람 불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가로막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살이면 그래도 곱디나 이렇게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운이고 그러는데 맨날 때감 앞에서 바람은 안 부나? 그 뭐냐면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인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는 운인데, 자, 26살들은 내년 소띠들은 그래도 춤을 추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진짜 고급차에 인연 같은 여인을 만나서 바람새로 가는 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에 한평생을 다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따다닥 들어옵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35살 무진생 용띠. 자, 35살이면 그래도 적당히 조금 세상을 조금은 깨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35살 무진생 용띠는 내년에 3대인가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따 이 정도면 좋다. 내가 이렇게 처녀 꼴을 한 번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수처녀가 나한테 걸렸구나. 이런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아기 땡까지 쌓자 해서 아기까지 잉태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런 수처녀 같은 처녀를 만나서 아기까지 안고 가는 혼수를 안고 오는 그런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고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지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이 불어와도 적당히 그냥 풍선만 팍 넣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무진생 용띠가 이렇게 누가 짝꿍이 들어오는 운이고 이렇게 인연이 들어오는 운이라서 잘못하면 바람이 나는 운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만이 내가 또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었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니 내년은 좀 깔끔하게 하고 젠틀맨처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살, 35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49살, 56세, 57세. 자, 49살 갑인생, 56세 정미생, 57세 병호생입니다. 그러면 49살이면 거반 결혼했겠죠? 아니면 돌싱도 있겠죠? 근데 이 9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9세인데 무슨 그렇게 좋구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땜이요. 그런데 우리는, 종갓집처럼 이모저모 살펴보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녀야, 친구야, 놀자 하는 운이라서 우리가 발 빠르면 그래도 내 님은 하나 있구나 싶어서 하나쯤은 또 이렇게 나의 여자친구가 생기는 운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 나이는 막강한 그런 책임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좀 신경 바짝 써야 되는데, 굉장히 49살은 애로운 김에 그래도 저 정도 여자친구면 괜찮다 싶어서 살짝 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게 막연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바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춤추는 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6세 정미생. 자, 56세 정미생들이 몇 년 동안 엄청 힘들었고 탑을 쌓았다면 그 탑이 무너졌던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인이 있어도 이렇게 애로운 시기고 남편이 있어도 굉장히 애로운 마음을 많이 가진 시국이고요. 이들이 돌처럼 단단하지만 내년쯤에는 이 돌이 흐무릉흐무릉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 나침반은 어디가 있나 하고 마구마구 찾아대요. 왜냐면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는 그런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서 호프라도 술이라도 한잔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하다가 옆자리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서 어떻게 말 한마디 건너봤는데 그게 나의 친구, 영원한 보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강아지가 막 똥 끼는 소리 하는 소리 막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57세 병호생, 제가 50세 병호생. 아, 바람나면 안 되는데, 또 남자분들도 바람나면 안 되는데, 아, 이들은 57세 병호생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막강한 성격이고, 두려운 마음이 많아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진짜 어떤 인연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해서 오로지 그냥 꼴뚜기처럼 뛰는 형국이라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화 하나 오더라도, 폰이 하나 오더라도 조심스레 A께 받다 보면은, 그래 누가 나를 건들겠냐마는 내가 먼저 이렇게 약간 가벼운 마음을 보이거나 행동을 조금 너무 중심이 없게 하거나 그러면 상대가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가 누가 들어오면 독입니다, 독.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람쥐처럼 몰래 다니면서 누군가 이렇게 선약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바람질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딱 낳고 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지만은 도시락 하나 까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말 몇 마디 하고 내 이름을 달리는 게 최고다 싶어서 슬픈 마음도 있고 엉엉 하다 보면은 큰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야, 큰일을 치르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독대가 깨지는 형국이다. 우리 가정에 장독대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57세는 바람이 나면 위험하고 누군가 인연이 들어오면 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2023년에 애륙기 한량이 없지만 그래도 자중자애 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품으로 들어오는 인연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그 감정은 설레는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지만 아 나는 내 몸은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슴에 품는 게 가장 큰 애도입니다. 그래서 바람날 확률이 많은 띠들을 제가 꼽아봤는데 여러분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사기도 힘든데 일단은 누구랑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배로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위로받고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감독님 네, 오늘은 네. 손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손재수라는 거는 꼭 내가 이렇게 돈만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손재수가 아니고요. 남편도 뺏기는 것도 손재수고. 아, 네. 자식이 속썩이는 게 손재수고. 네. 내 가방이나 뭐를 잃어먹어도 손재수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꿈으로 뭔가 보여줘요. 손재수가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 가장 큰 손재수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 근데 이상하게도 꿈에서요. 네. 남편이 평상시 같지 않은 의복을 차려입고 네. 뭔가 옆에 여자랑 나란히 있는 건 아닌데 옆에 여자 같은 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네. 이런 꿈을 꿔요. 영락없이 남편이 바람난 겁니다. 네. 남편이 바람나면 손재수가 엄청 크죠. 나가서 그 여자랑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또 어디 호텔도 가야지. 나한테 오늘 또 다 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 손재수 맞네요. 선생님. 손재수죠 완전히.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 뺏기는 게 손재수입니다. 네. 근데 그 이상하게 남편이 바람이 나면 꿈에서 다 일러줘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네. 왜냐면 평상시에 남편의 모습이 보이면 다른 걸 일러주는 건데 네. 아니 남편이 여름인데 바바리를 입고 꿈에서 보여. 네. 변신이잖아요. 그 바람이에요. 아. 스스로 그 판단하면 돼요. 아. 그리고 절대 남편이 누군가랑 같이 있어. 음. 그 바람 난 거라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야. 아. 응. 근데 그거는 일반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보이죠. 건가요? 일반인들도 네. 꿈으로 그 정도는 다 보여줘요. 아. 물론 여자들이 육감이 있으니까 네. 다 느낌으로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정말 음. 답답하게. 근데 사실은
바람 안 피는 사람 없고, 아니 바람 안 피는 남자 없고 바람 안 피는 여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잡을 수 있는 길은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볼 적 없어. 웬만하면 꿈에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살 같은 남편이기 때문에 꿈으로 다 바람 피는 사람들은 보여주는데, 단지 본인이 답답하게 못 알아먹는 거야. 네. 지금 만약 여름인데 남편이 바바를 입고 나오는, 이상하다, 어디로 가는 꿈을 꾸지? 뭐 이게 이 남편이 이미 바람이 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손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서 사고 같은 게 생기고 문제가 돼. 네. 그것도 엄청난 손재수예요. 왜냐면 모자라는 건 다 보태줘야 되고 내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재수에는 가장 있잖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머릿속에 이 있죠, 이. 네. 머릿속에 이 있잖아. 네. 이가 뭔지 알려나 모르겠네. 머릿속에 이가 네. 꿈속에서 그냥 바글바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영락없이 다음 날이든 며칠 3, 4일 후에라도 내 자식이 다치거나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리거나, 요즘은 자식 때문에 돈 엄청 버리잖아요. 간제수 있어갖고. 그런 일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 꿈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아. 이 꿈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이혼하면 이가 3마리고 여자가 이혼하면 쌀이 3마리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는 좋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 퇴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는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하면 되니까, 네. 그때는 아무래도 애 단속들을 좀 잘하고, 아니면 내 자식이 지금 뭔가 사고를 쳤는데 엄마한테 지금 말 못하고 나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라도 이런 꿈을 꿨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꿈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네. 며칠 동안 조심해야 되겠다. 애 단속 잘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네. 우리가 또 손재수를 보면은 우리가 금은보화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금은보화. 네. 손재수는 많아요. 왜냐면 뭐 가방도 좋은 거 잊어버릴 수 있고, 지갑도 잊어버릴 수 있고,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도둑들이 있잖아요. 음. 아니, 그 쓸데기 없는 것도 가져가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는 자잘한 걸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네. 금은보화를 잊어버린다는 거는 조금 크죠, 도둑이.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금은보화를 잊어버린 그런 꿈이면, 이렇게 꿈에서라도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내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면서 짜증이 나면서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는데,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 꿈에서 먹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먹구름 같은 거를 딱 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 애기 신발 있죠? 동자 같은 애기 신발 있어요. 네. 먹구름이 하늘 다 쳤는데 여기 애기 신발이 딱 보여. 영락없이 금은보화 뭔가 잊어버려. 제 동생도 저기 목걸이 금 20돈짜리 네. 사무실에서 잊어버렸대. 잠깐 더워서 빼놨는데 아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가 이름을 막 대줘. 누구냐고. 찝어줬지. 얘다. 그랬더니 어떻게 근데 보지 않았는데 잡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도 손재수잖아요, 그게. 네. 금은보화는 사람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쓱 그냥 아는 사람도 쓱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는. 돈이 얼마야? 20돈이면 요새 금이 비싸서. 그래서 내가 제 남편한테도 그래요. 여보, 시계 조심해. 아무 데나 풀어놓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 워낙 비싼 시계인데 이거는 마음 나쁘지 않고 착한 사람도 딱 뽑으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져간다. 이건 큰 사고다. 빼놓는 습관 하지 마시라고요. 막 내가 잔소리 하거든요. 네. 잘 빼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누가 갔는지 몰라. 못 찾아.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근데 돈 몇 푼 안 된 거는 사람들 눈독 안 돼요. 그지만 탁 봤을 때 비싼 거면 쓱 본인도 모르게 쓱 한다고. 그게 그날은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왜 애기 신발이 애 보이나요? 여기에 애기 신발이 사실은 동자 신발이에요. 동자. 네.
자기 조상의 애기 신발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애기 신발이 뭐냐면, 왜 보여주냐면, 그 애기가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렇게 엄마를 많이 도와줘요. 네. 애기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근데 사실은 애기들이 많이 도와줘, 조상 어르신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애기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네. 애기들을 잘 달래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애기 신발이 보이면 먹구름이 끼고 아 이거는 큰 사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꿈을 꿨다.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다. 누가 죽지 않냐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당사자에 따라서 다 풀이가 달라요. 누가 아랫사람이 아프겠다, 죽겠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손재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손재수.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손재수가 있으려면은 사람이 물론 너무 삐까삐까 하지 말래. 저도 이제 보석을 많이는 안 해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하지 네. 말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창회를 갔는데 걔가 형사거든요. 형사 네. 팀장인가? 근데 제가 보석을 다 좋아해요.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그걸 끼고 갔는데 네. 이제 그 관광버스를 빌려서 갔는데 불이 딱 꺼지니까 나한테 갑자기 손을 탁 잡더니 너는 범죄 대상자라는 거 왜 몰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너 지금 손에다 금붙이를 얼마나 많이 했니? 막 그래. 그래서 아 이거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이뻐서 그냥 한 건데 그랬더니 배고프고 배 고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막말해서 그거 털면 돈이 얼마야? 너는 바로 아웃이야. 그거 빼고 다니고.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얘는 형사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 경고하더라고요.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저 다 뺐고 지금 없어요. 다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다 갖다 정리하고 이제 있을 것만 있는데 네.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손재수라는 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다 받겠어요. 그냥 본인이 멍청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아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어. 막 이런 거. 네. 좀 안 좋은 거 같으면은 아 일진이 오늘 별로 안 좋아. 오늘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영리한 거야. 나 오늘 외출 안 해야 되겠어. 아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을 깨야 되겠어. 이거는 손재수를 본인이 꿈에서 보고 이제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제 친구는 꿈에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죽는 꿈을 봤대요. 그래서 출근을 막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근데 남편이 악착같이 당직이라고 출근을 갔대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막 우는 꿈을 꾸지? 남편이 멀쩡한데 막 죽는 꿈을 꾸지? 막 이랬거든요. 3일 있다 딱 남편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왜 우는 꿈을 꾸지? 왜 소복을 입었지? 막 얘가 막 떠들었다니까 우리한테. 꿈에서 들려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신 남편 붙잡고 매달려야지. 이거는 이 사람 꿈이 아니다. 당신 출근 못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고 그냥 보냈대.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 아이고. 젊었을 때. 네. 꿈을 일려주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린 이유도 그거예요. 회사 가기 싫었어. 피곤하니까. 근데 귀찮아서 밤에 갔어. 근데 가기 전에 라면을 먹였잖아요. 네. 라면은 별로 나도 좋아하지만 라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면도 안 먹이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출근하시오. 밥 잘 먹이고 했으면 심장마비로 안 갈 확률이 많죠. 네. 근데 라면 먹었지. 그 다음에 가기 싫으면 억지로 갔지. 무슨 아다리가 맞아버린 거죠. 근데 꿈에서 다 일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막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것도 다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손실이 커요. 네. 그죠? 자식을 잃은 것도 손실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내 친구들 보면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일주일 전부터 다 그거를 전부 다 꿈으로 다 받았어요. 누가 조상이 자꾸 보인다. 왜 돌아가신 분이 보이냐. 나한테도 물어봤다니까요. 네.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보이냐고. 그래서 조심히 몇 주 동안
내가 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도 물어보면서도 방침을 못해요. 인간이 아, 못한다고. 그래서 그쪽도 참아. 그쵸? 꿈으로 다 일러줘요. 우리가 네. 그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큰 보따리 잃을 것 같으면 암시를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연타로 짜증나고 느낌으로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며칠 연거법. 네. 그거는 내 이제 그 육감에서 뭔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말했잖아요. 남편이 바람핀 걸 현장을 못 잡았어. 네. 못 잡았지만 내 육감에서 짜증나고 괜히 그래. 남편이 미워 괜히. 신경이 나고. 그거는 이미 남편이 밖에서 거사를 치르고 온 거야. 아, 뭐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육감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도대체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거냐?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남편한테 소홀했던 것 같으면 남편한테 좀 더 잘해주고 여보 빨리 와. 뭐 내가 어떻게 할게. 그럼 남편이 또 착한 여자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집에 빨리 가야지. 탁 저기 캔슬하고 거사를 안 치를 수도 있잖아요. 네.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이래서 흥 저래서 흥이니까 맨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아,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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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가 지역이 뭐 한국이다 보니까 네. 미국, 일본 사람들은 막 되게 오고 싶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언제 갔으면 저를 만날 수 있겠냐 막 이래요. 네. 나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오더라도 그냥 갑작스럽게 오면 못 만난다. 서운하게 이렇게 안 여기려면 네. 미리 스케줄을 딱 잡고 알아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롭고 힘든데 네. 선생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근데 꼭 한번 얼굴을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마음도 착한 것 같고 선물도 보내주는데 사실 선물 안 보내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네. 우리가 요즘에 하도 불륜하죠. 네. 남이 남편을 뺏고도 전혀 미안한 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굉장한 사람으로 말하면 중대한 가실이거든요. 네. 사람 말하면. 근데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근데 첫 번째로 저는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신제자가 되고 싶어 신굿을 하려고 신굿을 하는데 신굿에서 막 그게 말이 나와요. 우리는 말 안 했는데. 네. 이 사람은 목에다 막 이렇게 칼을 막 대면서 네. 여기 목청 못 열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업이 얼마나 큰데 네. 말문이 열어주겠느냐. 근데 네가 이 업을 닦으려면 엄청난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진짜로 말문이 안 열릴까? 신이 와 있어도 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말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또 말문이 안 열려서 딴 선생님한테 가서 또 신을 받는 거 봤어요. 근데 역시나 말문이 절대 안 열리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 밑에서 네. 닦아주는 거야. 따까리?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공덕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도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은 느꼈는지 뭐 남편을 그 사람을 돌려보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남편만 뺏는 게 아니야. 내 형제 피부치 남자도 뺏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괜찮다는 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 동생이 내 남편하고 지금 그러는데
죄책감이나 있느냐, 자기가 아는 체를 안 한대요. 괴롭대요. 그래서 아니요, 아는 체하고 그냥 아작을 내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차마 아는 체를 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봐 네. 아는 체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남의 거 뺏는 것보다 더 악질인 게 내 피부치 남자 뺏는 거잖아요. 네. 그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더 악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야 대대손손 벌을 받는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객사할 수 있는 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결국에 그 남자한테 버림받는다. 그게 다 버리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끝까지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내 조강지쳐서 버렸는데 못 버릴 게 뭐 있어요. 네. 가면서 깨닫거든요. 그러다 보니 버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방황을 할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방황. 이러다 보면은 밖에서 객사운이 되게 심하게 내리는 거 있고요. 정말 내 자손이 이렇게 장애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벌이 내려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봐봐요. 올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식도 다 잘 풀려요. 잘 돼요. 근데 시부모님한테 너무 못하고, 못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본인만큼은 아예 아끼지 않지요. 자식들을 문을 열어주고. 시부모한테 못해주기만 해도.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별로 안 됐으니까 그냥 이해해. 그렇지만 남이 남자를 뺏고 내 피부치의 남자를 뺏고 이런 거는 정말 잔인하고 무서워요. 객사운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장애운이 와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곳이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실제로 점을 많이 보면서, 또 영적인 걸 받으면서 경험, 실제로 점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딱 보면은 정말 자식을 잃거나 장애를 입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방 다 정리를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내 형제 진짜 그 남자를 뺏거나 그러면은요, 3대가 진짜 나쁜 말로 빌어먹는다고 표현하면 돼요. 내 형제의 자매의 거 네. 이렇게 뺏으면은 3대가 내 자손에 빌어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아까 남의 거 뺏을 때는 그래도 3대까지는 안 가도 자기나 자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 형제 그 남자를 뺏어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백사뱀 있죠? 백사가 가지고 있는 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나한테 진짜로 옮을 거예요. 그래서 내 3대가 다 대대로 손손 진짜 망한다, 힘든 일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자손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해요. 내 자손은 태어났는데 장애가 됐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요, 그쪽 재산을 싹싹히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대에, 그 우대 3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만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뺐잖아요. 내 친구의 여자를 뺐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사실. 몰랐다 뿐이고, 알아서 이혼하고, 알아서 시끄럽고,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드시 그 죄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뭐 알아둬야 되냐면, 자기는 절대 벌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으로 악질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한테 죄값을 씌워서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않아. 그 사람은 반드시 머리 뇌출혈이 와서, 왜냐면 이 썩어 문드른 머리가 잘못이잖아요, 이 머리가. 그래서 이 머리에 인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서 머리가 터진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저렇게 호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샅샅이
똑같이 헤매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냐면 그만큼 죄라는 거는 업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죄인 줄 알면서도 엄청나게 탐을 내고 시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때는, 쉽게 연출을 하면서 보면은 그거 그 사람들이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일, 그리고 실제로 본 듯한 일,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라마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꾸민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작가가 쓴다. 사람들이 그 호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지면 저렇게 되구나 하면서 또 깨닫게 돼요. 그죠? 인과응보라는 뜻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남의 거를 뺏어서 이렇게 내 거랑 즐기고 호강하고 살잖아요. 호강한 만큼 경제적인 걸 다 잃을 것이고 건강을 잃을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도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치를 것이다. 아니면 내가 치르지 않으면 내 자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거를 명심하고 처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보면은 욕심에 의해서 그래요. 왜냐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 있냐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어쩐지 내 남편은 내 거는 후져 보여. 근데 내 형부나 내 제부가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인간이 그 욕정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받아? 굉장하죠. 3대가 말아먹는다. 저는 3대가 말아먹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은 예언을 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을 때 자기 3대가 망하겠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설마 저거 그 3대가 망할까? 했는데 3대 아니라 4대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신기해요. 신기하다고요. 네. 한 가족이 아예 그냥 몰라. 근데 이상해요. 거기 또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상이, 내 3대까지 조상들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옥보를 자손들이 받고 있거든요. 네. 아니,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내리든 그 벌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응?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런 말들이 그냥 속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런 어거즘 속에서 별별 변화가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악이 생기고 선은 곤란해서 어디로 피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 피눈물은 선이 흐른가 했어요. 선이. 네. 그러나 뒤집기는 금방 뒤집어. 부추게 뒤집듯이 너에게로 다시 부메랑이 가. 그래서 착할 사는 어디 가든 이렇게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의 거 탐내지 마시고, 응? 남이 남자만 탐내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거 남자도 탐내지 마시고. 네. 요즘은 진짜 엄청난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양심이 착한 사람들은 잘못했다 금방 정리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 사람 언제 죽어요? 그 사람 부인 언제 죽어요? 네? 그 사람 부인 언제 죽어요? 네. 그런 사람 있어요. 하고 제가 막 야단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아무리 여기가 정보는 데서 보살 앞에서 그 사람 언제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거 결국에 다 자기 거라고 표현하더만 네. 사실 자기 거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남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어쩌다 정이 들어서 그 분간을 못 하는데, 시간이 가면 결과적으로 남자들은 기소 본능이 있고, 또 착한 여자들은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자식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자식이 벌 받겠지.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내 몸 버리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추접한
용서받지 못한 추접한 일을 겪었고 그 죄를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